이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용어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1990년대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객체가 그 유쿠이가 얘기한 디지털적 대상이라고 치환을 하고 한번 그 하나씩 이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객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 어트리뷰트와 동작을 나타내는 메소드. 그러니까 영어의 메소드입니다. 영어 방법, 메소드 있습니다. 속성은 어트리뷰트고요. 그래서 이 객체나 디지털적 대상은 상태와 동작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할 때는 데이터 중심 혹은 절차 중심이었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존재 중심으로 모든 사물들을 프로그래밍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사실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사물과 아주 유사한 구조로 문제를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스템의 전체가 작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세계를 객체의 종합으로 보는 사고방식 패러다임이고요. 기능이 아니라 독립적인 실체 같다는 점. 그다음에 객체는 마치 자기 존재를 갖춘 사물처럼 사고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그 시유물론적 관점이랑 아주 설명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객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자동차,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객체가 뭐냐? 그러면은,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객체가 그 자동차를 구현한 객체라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그 객체가 자동차를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구현한 객체는 에서 속성은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나타내고 있는 속성, 색상, 속도 뭐 이런 것들 외관으로 볼 수 있는 그럼 메소드는 뭐냐? 동작 행동이죠. 가속하기, 정지하기 이런 그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속성과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객체는 활동하는 존재이고 내부 구조를 감춘 채 메시지에 반응하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실체다. 그 철학 개념이랑 비교를 좀 하면 프로그램 객체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인디비듀얼 객체로 대응시킬 수 있고요. 클래스는 이 다음 장에 바로 클래스가 여기 나오는데 클래스는 본질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스턴스는 실현 정도 매칭을 시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가 있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꼭 하셔야 되는 게 객체가 있고 객체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뭐냐? 객체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설계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생성이 된다.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나타나는 게 객체고 지금 돌아보면은 그 철학적인 개념하고 오히려 그 이해를 했으면 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객체라는 것은 철학에서 얘기한 객체 인디비주얼 더 이상 쪼개도 쪼개질 수 없는 그런 단위들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클래스는 본질 혹은 형상 혹은 이데아에 가까운 게 바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학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가능태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클래스는 가능태이고 감제태입니다. 그렇죠. 먼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개체를 따기 시작해요.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정의, 여기도 나와 있죠. 청사진, 설계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스턴스화돼서 이게 이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현실태가 되는 거죠.
클래스는 잠재태, 가능태고, 객체는 현실태가 되는 거죠. 요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시면서 한번 더 살을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제일 밑줄에 있는 거 있죠? 클래스는 정의이고, 그 정의가 인스턴스화돼서 구현된 거. 철학적으로는 실현됐다, 액츄얼리티가 되겠죠? 실현된 게 객체가 된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화다. 예. 어, 첫 번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인캡슐레이션, 캡슐화입니다. 그 캡슐화는 뭐냐면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 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죠. 왜 캡슐을 만듭니까? 우스갯소리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그 약국에서 약사들은 왜 약을 알약으로 안 주고 갈아서 주느냐? 라고하면은 무슨 약인지 모르게 하려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캡슐화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캡슐을 만들면은 그 밖에 어떤 뭐 로고가 찍히고 상표가 붙어도 결국은 이 안에 무슨 약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입니다. T에서도 이런 객체 지향이 사실 첫 번째 특성이 이 캡슐화입니다. 그래서 객체화는 객체 내부 상태의 속성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감추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감췄는데 그 상호작용을 하느냐? 상호작용할 때는 정해진 인터페이스 혹은 메서드를 통해서만 상호작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속성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니죠. 그거 쓰려면은 항상 정해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이 객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인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데 이 캡슐라이저는 접근 제어, 접근 가능성을 제한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캡슐화는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통해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문 기술가나 자동차를 튜닝하는 사람들은 엔진을 조절한다거나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두 가지입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우리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캡슐합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자동차 대상, 자동차라는 객체, 기술적 대상에 접근을 하려면 항상 주어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을 해라. 속도를 올리든. 근데 IT,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데이터를 은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화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성, 안정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해진 방향, 정해진 관문, 정해진 방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캡슐화를 깨는 작업. 그래서 이게 해킹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리버스 엔지니어 역공학. 자동차는 어느 자동차나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 자동차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10대씩 수입을 해요. 거기서는 그것을 다 뜯어요. 다시 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캡슐화를 해체하는 거죠. 이렇게 캡슐화가 됐던 것을 다 뜯고 해체하고 그 비밀을 알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캡슐을 깨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캡슐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캡슐화 중에서는 이제 그레이엄 하먼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지향 철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객체를 대한 유일한 방법은 실질성의 모든 관계에 해당된 것이고 모든 호혜성보다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객체는 자기만의 진공 속에 더 베일로 덮인 검은 수정이다. 객체는 그 자체의 조각으로도 그와 마찬가지 어떤 사물과 외적 관계로도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은 객체 캡슐화하고는 얼핏 보면은 똑같으면서도 사실은 또 차이가 있죠.